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입니다. 부산. 오늘 9개 지역구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오차범위 안팎 다 따져서 보니까 이 부산은 그야말로 국민의힘 거의 뭐 홈그라운드나 다름없는데 국민의힘이 9개 중에 5군데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야, 정말 놀랄 노짜입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할까요? 예. 자, 부산 포함해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계양을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46.6, 원희룡 41.4. 단 한 번도 원희룡이 이재명을 앞질른 적이 없습니다. 오차범위 안팎으로 말이죠. 네, 원희룡이 뭐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나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으로 국민의힘은 40%는 깔고 가지 않습니까? 또 전국적으로 얼마나 이 지역구가 화제가 돼요. 그러니까 41.4까지 쫓아온 여론조사 결과가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자, 서울 영등포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최현일 41.4. 영등포 구청장 출신이죠. 이분 41.4. 김영주 이 민주당에서 4선까지 하고 국회 부의장까지 했는데 국민의힘 가서 맥을 못 추네요. 35.4. 물론 두 후보 사이에는 오차범위 안의 경쟁이긴 합니다만은. 네. 계속해서 인천 연수울로 가보겠습니다. 정일영 44.3, 김기흥 28.9. 네, 민주당 정일영 현역 의원이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코프라라는 생소한 여론조사 회사에서 수원 갑을 조사했는데 수원 장안구지요. 네, 김승원 현 민주당 의원 판사 출신 52.4. 그리고 이 김현준 이 사람도 영입인사예요. 수원갑 김현준 이 사람이 국세청장 지냈군요.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역임했고요. 지난해에 정치에 입문해서 수원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는데 아이고 이게 지금 김승원 후보가 52.4로 뭐 아주 크게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시흥을 네, 민주당 조정식 현 사무총장이 47.3, 김윤식 전 시흥시장 이 양반 원래 민주당 출신인데 이번에 민주당 공천 신청을 했는데 컷오프가 됐어요. 조정식이 아마 컷오프를 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 양반이 화가 나가지고 이낙연 쪽에 붙는가 싶더니 국민의힘으로 건너갔습니다. 어쨌든 현재의 격차는 12%포인트가 넘습니다. 이 격차를 좁힐 수 있을까요? 자, 부산 북갑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북갑. 이거 미디어 토마토가 조사한 건데 전재수 52, 서비영수 42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따 또 부산 MBC 부산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조사를 맡긴 조사 결과도 보실 텐데 거기서도 전재수 의원, 민주당 의원이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바뀌네요. 10%포인트 격차니까요. 자,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지역. 네, 민주당 20년 당직자 출신으로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를 지난 대선 때 보좌했는데 그걸 가지고 뭐 김혜경 비서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마타도 때문에 여하간 단수 공천됐다가 본인이 원해서 경선까지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서동용 후보를 물리치고 민주당 후보가 됐는데 지금 국민의힘 이정현 전 당대표 더블 스코어 그 이상으로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뭐 호남의 특성이 그러하지요. 네, 이정현은 그래도 지역구에서 한번 당선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많이 어렵겠어요. 예, 자 이번에는 증평, 진천 그리고 음성. 네, 충청북도 지역. 여기 있는 민주당 의원이 전에 누굽니까? 정범구 의원이 당선된 적이 있었던 곳인데 어이구야 세상에 그래도 여기는 도시 지역이 아니어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또 힘을 받으면은 대책 없이 힘을 받는데 임호선 민주당 후보가 48, 국민의힘 경대수 후보가 39. 네, 오차범위 바뀌지요? 예. 이 정도면은 자 지금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지금 9개 여론조사를 지금 보고 있는데 9개 중에 하나는 빨간색 네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충주 네 이종배 후보가 46,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가 40. 오차범위 아닌데요. 좁혀질 수 있을까요? 예, 매우 궁금해집니다. 자, 충주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천단양으로 가볼까요? 제천단양. 예, 여기는 역시 충청북도의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앞서긴 하네요. 10%포인트 정도. 엄태경 후보가 43, 민주당 이경용 후보 33. 네, 제법 격차가 납니다. 자, 이번에는 보은, 영동, 옥천, 괴산. 네, 워낙 땅이 많아서 별명이 복덕금인 국민의힘 박덕금 후보 54,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후보 35. 아이고야, 따라가려면 정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네요. 예, 또 영동이 유경수 여사 고향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민주당 후보가 참 힘을 쓰기 힘든 곳이긴 합니다. 지금 종로로 출마하는 민주당의 곽상원 후보가 사실은 이 영동 지역에 출마를 했었거든요. 도전하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만은. 예,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자, 공주 부여청양. 박수현 45.4, 정진석 49.1. 여기는 오차범위 아니기도 하지만 어떤 조사에서는 박수현 후보가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글로벌 리서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진석이 대략 3%대로 앞서가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서산태안으로 가보죠. 여기는 이 조한기 민주당 후보가 나왔는데 성일종이 49고 조한기가 41입니다. 네, 조한기가 49면 참 좋을 텐데. 예, 서산태안 왜 빨가냐고요? 예, 그 성일종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성일종이 49, 조한기가 41입니다. 화성을로 가보죠. 공영훈 후보가 점점 격차를 벌리는 것 같습니다. 54.2,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21.5. 이건 뭐 더블 스코어 그 이상이네요. 그죠? 네. 분당을로 가보겠습니다. 김병욱 49.4, 김은희 44.3. 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남양주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뭐 오차범위 밖을 넘어서서 민주당 최민희 후보가 한참 앞서가고 있네요. 48.8. 국민의힘 윤학준 후보는 32.6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인천 서울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게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서 조사한 건데 코리아 리서치를 따라한 건가요? 어쨌든 조사가 좀 많이 이상합니다. 박종진이 살짝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박종진 아시죠? 박종진의 쾌도난마 진행했던 그 양반.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가 돼서 인천 서울에 출마하는데 살짝 앞서는데요. 민주당 이용우 후보에게. 근데 이 조사 당을 이야기하지 않고 후보의 경력과 후보 이름만 알려주고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지명도가 더 높기로는 박종진이 더 유명하죠. 이거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상한 여론조사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못 봐갖고요. 응답률이 1.3. 저도 이거 보고 좀 많이 웃었습니다. 자, 개항을 조사가 또 나온 게 있어요. 리서치뷰.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51.1, 50%를 넘었네요. 원희룡은 44.8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개항을 리서치뷰 결과 보셨고요. 자, 다음 조사 결과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을입니다. 서울 마포을. 정청래 50.2, 함은경 31.1. 이 정도면은 이미 결과가 쉽게 예측이 되지요? 예. 분당을 조사 또 나온 게 있어요. 김병욱 49.4, 김은혜 44.3. 네. 아직 김병욱 후보가 김은혜한테 현저히 밀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요. 분당 갑도 한번 가볼까요? 분당답이라고 썼네요. 죄송합니다. 분당갑. 분당갑은 세상에 이광재 후보,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를 이긴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광재 48, 안철수 44.8 이렇게 나왔네요. 분당갑까지 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이긴다면은 저희가 좀 계산을 해보니까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곳이 한 2군데밖에 없습니다. 60개 지역구 중에 2군데 빼놓고는 다 지금 민주당 후보가 선전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광재 후보가 이기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만은. 자,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조원 CNI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앞서서 보셨습니다만은 앞서서 이 조사 결과 보신 게 있잖아요. 요거는 앞에 거는 RN서치 조사인데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조원 CNI입니다. 권향엽 58.1, 이정현 20.3. 거의 37.8%포인트 격차가 되겠죠. 네. 자, 평택병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현정 후보가 45.4, 유이동 후보가 38.5. 유이동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자 또 정책위 의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밀리고 있어요. 김현정 후보한테 말이죠. 네, 김현정은 남자고
CBS 김현정과 무관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유이동 이 사람이 사실은 지난번까지는 너끈히 당선될 수 있었던 곳이 유이동 지역구가 실은 농촌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도시가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도 참 비루한 정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투표율이 높아지면 걱정하는 당. 그리고 젊은이들이 투표하면 또 걱정하는 당. 그리고 도시일수록 걱정하는 당, 수도권일수록 걱정하는 당, 이런 당이 지금 집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정치가 엉망진창인 거죠. 네. 서산태안 가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조한기 후보가 밀리는 걸로 나왔는데, 이거는 격차가 많이 좁혀졌네요. 2%포인트 격차인데, 코리아 리서치, 하고 대전 MBC가 조사한 건데 조한기가 44.3, 성일종이 46.3, 민주당 후보가 지금 뒤쫓는 양상이긴 한데 이 조사 결과만 보면은 많이 지금 따라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순천 갑입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리의 갑. 네, 여기는 김문수 민주당 후보가 나왔습니다. 이름이 같은 김문수인데 그 김문수가 아니죠. 네, 민주당 김문수 41.3, 무소속 신성식 13.2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이고, 정말 쫓아가기 힘들 정도로 앞질러 갔네요. 자, 이제부터 부산 조사입니다. 부산 조사 보십시오. 부산 남구 현역 박재호 민주당 의원 48.9, 국민의힘 박수영 후보 43.9. 박수영 후보는 경기 부지사 출신이지요. 김문수 때군요. 김문수 때. 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부산 MBC, 부산일보의 의뢰로 조사한 건데 부산 남구는 박재호가 5%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아닙니다. 자, 부산 사상 보겠습니다. 지난번 어디 딴 조사에서는 1%포인트 격차로 뒤쫓던 배재정 민주당 후보가 0.3%포인트까지 좁혀 따라왔습니다. 김대식 후보가 46.3, 민주당 배재정 후보 46 이렇게 나왔습니다. 배재정 후보 좀 뜨겁게 응원을 받으면 좋을 텐데, 과거에 또 이낙엽 총리 그때 비서실장으로 있었나 그랬을 거예요. 사실 좀 좋게 헤어진 게 아닌데 다시 또 나중에 또 낙엽이 형하고 같이 정치를 하더라고. 뭐야 그게 도대체. 자, 일단은 지금 부산에서 1대1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부산 결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산 북을 지역입니다. 북을. 정말 간발의 차지요. 박성훈 국민의힘 후보가 45.6, 그리고 민주당 정명희 후보 44.1. 와, 1.5%포인트 격차입니다.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 강서 가보겠습니다. 변성환 전 부산시장 대행, 이분이 44.4, 김도읍 시티 오브 킴, 네, 48.7. 이것도 지금 한 4%포인트 격차 아니겠습니까? 오차범위 아닙니다. 자, 그리고 부산 북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재수 현역 의원 민주당 49.9, 서병수 전 부산시장, 저는 SBS라고 부르는데 서병수 42.8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안에서 전재수 의원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부산 사갑 가보겠습니다. 와, 민주당 최인호 의원 51.3, 과반을 넘었네요. 대단합니다. 네, 이성권, 이 사람도 부시장 출신인가 그렇죠? 네, 지금 두 자릿수로 따돌리고 있는 최인호 의원입니다. 사하을, 좀 많이 아쉽습니다. 여기가 격차가 좀 많이 벌어졌네요. 민주당 이재성 40.1, 그리고 조경태 52.1. 조경태가 과반을 넘는 데다 격차를 거의 12%포인트로 벌려놓았습니다. 그래도 많이 따라잡은 것 같지요? 네, 이재성 후보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자, 부산 연제 가보겠습니다. 여기 민주당하고 진보당이 후보 단일화를 했어요. 그래서 진보당의 노정현 후보가 나왔는데 지금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을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노정현 47.6, 국민의힘 김희정 38.3.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예요. 이대로 해서 부산 연제가 대단한 또 이 보수 표밭인데 여기서 진보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 야, 이거 진보정당 역사에 탄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 될 것 같은데 뭐 끝까지 봐야 알겠죠? 예. 자, 마지막으로 부산 서동 민주당 최영욱 33.7, 곽규택 57.8이면은 그래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선전입니까 이게. 이 정도면은 정말 오차범위 안팎을 따지지 않고 지금 앞서는 후보만 기계적으로 따져보니까 민주진보가 4군데, 국민의힘이 5군데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부산에서 말이죠, 이런 식으로 뒤쫓아가는 그런 양상이라면은
선거까지 한 20일 남겨놓고 이게 정말 대단한 바람이 또 가능하지 않겠는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은숙 후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내일쯤 부산진 지역이죠. 거기 조사 결과가 또 나온다고 하는데 부산에서 주요 격전지 국민의힘이 멘붕이 올 조사 결과가 또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산의 경합 지역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지는 걸로 조사가 됐다. 그러니까 이 지금 부산일보하고 부산 MBC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맡긴 거 말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부산 경합지도 대부분 지는 걸로 나왔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래서 지금 초비상 상태입니다. 아마 또 우리 한동훈이가 부산 가가지고 또 열심히 또 선거운동할 것 같은데 참 아주 이런 날이 다 오는군요. 예, 지금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 부산 지역도 거의 막상막하의 상황이 됐습니다. 부산은 한마디로 몰표 아니었습니까? 국민의힘을 향한. 근데 지금 4대5 이렇게 거의 대칭 관계를 이루고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앞서는 것도 말이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앞서는 것도 지금 5군데 중에 오차범위인 경우가 3군데입니다. 2군데가 오차범위 바뀌고요. 물론 이제 민주진보 진영이 앞서는 곳도 오차범위 아닌 지역구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민주당, 진보당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져서 그래서 판이 뒤바뀐다면은. 그래서 부산 경남 지역에서 한 10석만 된다면은 정말 혁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관측을 해보게 됩니다. 내일 조간 동아일보에 용산도 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정보를 제가 접했습니다. 용산. 여러분, 용산이 어디입니까? 윤석열의 집무실이 있는 용산 아니에요? 용산에서조차 사실상 민주당이 큰 기대를 걸지 않는 곳인데 용산까지도 지금 민주당이 앞서는 조사 결과가 내일 나온다는 그런 제보를 제가 접했습니다. 네. 부울경이 20석을 한다. TK에서는 어차피 나오기 힘들 것 같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부울경에서 20석이 나온다? 그럼 나머지 지역도 거의 완승에 가까운 성적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정말 이게 민심이 정말 무섭습니다. 네, 이거 보면서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부울경 20석은 오버지요라고 피터팬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열성만 해도 성공이라는 그날이 오면님 말씀이 맞아요. 네, 지금 선거 구도가 윤석열에 대한 정권 심판론 이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국민의힘의 수도권 위기론이 이제는 부산 경남 위기론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울산도 지금 한 군데 지금 진보당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은 그 지역구도 간당간당하다는 거 아닙니까? 경남도 양산 김해 중심으로 또 다시 그 민주당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 그 가능성도 지금 예견되고 있고요. 네. 지금 한동훈하고 그 국민의힘 중앙당 인사가 계속해서 수도권을 특히 경기 지역을 찾아서 반전을 노리고 있지만은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심지어 충남 지역의 그 농촌 지역마저도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 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게 말이죠. 이건 해병대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피의자라 할 수 있는 이종섭 주 호주대사 출국을 놓고 지금 대통령실이 문제없다는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여론이 지금 힘을 얻고 있고요. 황상무의 망언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또 비례대표 관련해서 당 내분이 고조되고 있고 윤석열과 한동훈이 또 2차 대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네. 부산진 지역의 서은숙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다고요. 그래요. 거기도 지금 상당히 지금 서은숙 후보가 선전하고 있고 민주당이 아직 승기를 잡았다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상당히 지금 그 분위기가 좋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또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얼굴이 이그러질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을 안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투표장에 안 나오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방심하지 맙시다. 다만 그동안 얼마나 눌려왔어요. 저도 사실 요즘 여론조사 결과 보면서 밥맛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에도 밥을 잘 먹었습니다만은 요즘에 기분까지 좋아져요. 그동안 너무너무 짓밟혀왔고 너무너무 눌려왔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 절망적이지 않다. 우리가 투표하면 이거 충분히 윤석열을 심판하는 선거로
만들 수 있다. 이 점 우리가 좀 긍지를 갖고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말이죠. 아주 치밀한 사람입니다. 자기 선거 사실 대선 빼놓고 다 이겼잖아요. 대선에서 이기긴 쉽지 않았죠. 왜냐? 그냥 뭐 당에서 도와주질 않으니까. 심지어 이재명이 마음에 안 들어서 선거운동 안 도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윤석열이 당선되라 이랬던 인간들도 당내에 있었습니다. 그런 선거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나 본인이 진두지휘했던 그런 선거는 2010년 이래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예, 아마 이번 총선도 어떻게든 대승하기 위해서 정말 치밀하게 행동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해서 또 집권의 기반을 다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민주진영에서 대통령이 될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강력한 원군을 갖고 정치 기반을 다지면서 그렇게 해서 대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이것이 우리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주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 몰빵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끝나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도움이 될 선택을 이번 총선에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에다가 표를 줄 생각이에요. 뭐 몰빵론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아니 누가 대통령이 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겠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 김동연이 갈 수 있겠습니까? 뭐 무슨 김부겸이 갈 수 있겠어요? 이재명 말고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재명 빠, 네 그렇게 불려도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정말 선거공학적으로 볼 때도 이재명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총선 뭐 각자 자기 소신과 신념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고 투표를 하시겠지만요. 저는 더불어민주연합을 찍기로 했습니다. 왜냐? 이재명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재명이 집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쓰레기 양아치 깡패 정권 몰아내고 좀 숨 좀 쉬면서 살려고요. 예, 단지 그거 이외에는 다른 목적 없습니다. 김용민이가 뭐 이재명 덕 봐가지고 뭐 좋을 일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황제 폐하가 되더라도 저는 이재명 덕을 볼 생각도 없고, 덕을 볼래야 볼 수도 없겠죠. 보니까 그렇게 뭐 권력자 덕 보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보니까. 어쨌든 저는 좀 이 테러 당하는 일이 없는 세상, 그리고 지도자가 무식하고 무능해서 국민들이 고생하는 그런 세상, 이 세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인 판단을 합니다. 이재명에게 도움이 되는 투표만 하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